제가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지역이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건 지금 대통령이 워낙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 지방을 살릴 건지 그걸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박수를 너무 여러 번 치게 하신 데다가 호명도 자주 하시는데, 원래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도대체 이 박수 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전남이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나 과제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 들어서 5급 3특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5급 3특이 정확히 뭔지는 잘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도대체 5급 3특 균형성장 전략이란 게 뭔지, 그게 우리 전남에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인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처음에 15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5분 만에 이 얘기를 어떻게 다 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한 10분 정도를 더 할애를 해주셔서 25분 동안 얘기를 좀 마쳐달라고 해서 가능한 한 25분 안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이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과정에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얼마나 순유입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단위가 1000명이라 2004년에 14만 명으로 참여정부 때 제일 많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부동산 폭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폭등에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주범을 차지했던 곳이 수도권이죠. 서울의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한 해 14만 명, 13만 명, 12만 명 이렇게 몰려오는데 부동산이 배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핵심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2011년에 핵심도시에 처음, 여기 나주에 있는 핵심도시에도 처음으로 직원들이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8,000명이 빠져나가고요. 근데 그게 2015년에 33,000명을 기점으로 빠르게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혁신도시 시즌2라는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강력 경제권 5+2, 지금 5+3이죠. 다 들어가 있고, 기업이 혁신도시에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야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는데, 이때 발표된 정책들이 전부 다 이명박 정부 들어가면서 무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혁신도시는 지금처럼 공공기관 몇 개가 내려와 있는 신도시에 불과한,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거리가 썰렁해지는 그런 혁신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금도 몰려가고 있는데, 이걸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수도권의 작년에 순유입된 숫자는 45,000명입니다. 그 중에 30대 이하는 66,000명이 들어오고요. 40대 이상은 21,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45,000명이 된 거죠. 이 중에서도 전남과 광주는 8,700명이 작년에 34세 이하가 빠져나갔습니다. 1만 명당 숫자로 보면 전남,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울경도, 부산, 경남, 울산도 적지 않은데, 여기는 전남, 광주보다는 인구가 한 3배 가까이 되거든요. 16,000명이 빠져나갔는데 전남, 광주는 8,700명이 빠져나가면서 인구 대비 숫자로는 전남, 광주의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이게 대불산단에 아침에 다녀왔는데 거기 사장님들 만났더니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게 지금 현재 지역의 지방의 상황입니다. 신규 벤처와 같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70% 가까이가 수도권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지방은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만 사람도 몰리고 기업도 몰리고 자본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대책 나오면 어디 대책입니까? 이번에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책입니다. 150만 호 수도권 대책이고요. 그리고 교통 대책도 잘 보시면 늘 발표되는 게 GTX 이런 게 발표되지 않습니까? GTX가 뭐죠?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여러분 서울 가시면 잘 알겠지만 대중교통만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주에서 나주, 목포 차 없으면 좀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만으로 전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을 수도권처럼 다닐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은 단위 면적당 도로 연장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비용이 2021년에 39조 원입니다. 작년에는 41조 원까지. 수도권은 혼잡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 혼잡 비용이 4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정작 지방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광주에 있는 친구들이 나주에 혁신도시에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출퇴근을 생각을 해볼 텐데, 출퇴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겠죠. 차 없이 출퇴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목포까지 와버리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광주, 나주, 목포에 그리면 서울, 인천, 수원에 그립니다. 서울, 인천, 수원은 차가 없어도 직장을 어디에 구하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광주의 청년들은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나주에 있는 사람은 나주, 목포는 목포.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일자리의 폭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수도권과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전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지방은 자기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 수도권으로 그렇게 집중하고 가밀해도 좋은데, 수도권만이라도 이렇게 몰아서 대한민국이 잘 살면 되지 않냐. 그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미 수도권의 가밀과 집중이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뽑기 위해서 기업들은, 특히 반도체니 바이오니 이런 데는 가능하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공장들은 공장을 지으면 절반 이상이 석박사들이에요. R&D 연구개발 인력들이라 수도권 아니면 사람을 못 뽑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데, 정작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비용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4배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부터 도로 혼잡 비용까지 이제는 수도권의 집중이 대한민국의 추락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합계 출산율 아니겠습니까? 살기 편해야 이게 올라가는 건데, 전국이 작년에 0.75일 때 서울은 0.58로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 전남은 1.03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광주 전남이 뭔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5급 3특 권역별 발전 전략입니다. 5급 3특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1급 체제니까
1극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극을 만들자. 최소한 5개,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서남권이라고도 하죠. 부울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을 수도권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는 따로따로 특화해서 발전해 나가겠다고 하니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의 정책이냐? 이미 우리보다 유럽 선진국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 주요 국가들은 10년 이상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수도권 비중이 우리는 50%를 2019년에 넘었거든요.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잘 보시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20%, 18%, 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무려 10년 이상 앞서서 수도권에 더 이상 집중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급 3특 전략들을 이미 그때부터 추진을 한 겁니다. 영국은 8개, 전국을 8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프랑스는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게 레지옹인데 22개의 도를 13개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독일은 11개 대도시권을 운영합니다. 일본도 그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각각의 대중교통이 되게 편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수도권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예인데요. 이게 베를린이고요. 프랑크푸르트고 여기 예로든 슈투트가르트라는 데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강주 전남과 비슷한 지역에 서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되게 먼 지방입니다. 근데 이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에 이거는 대중교통망 중에서도 S반이라고 하는 지상 전철입니다. 지상 전철 노선도입니다. 우리 수도권 전철 노선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 어딜 가든지 간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대중교통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 나고야, 오사카가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아예 전체 도를 평균 인구 300만에서 500만 명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초강력 단위로 권역별로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하냐?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목포라 목포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조선소가 있고요. 그 조선소에 있는 크레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입니다. 방금 거기 있던 크레인이 여기로 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울산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이 골리앗 크레인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가장 남쪽에 있는 말메라는 도시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전 세계 조선업의 가장 앞서가는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랬던 말메가 80년대 접어들면서 한중일에 치여서 조선업이 침체하게 됩니다. 그 말메라는 도시는 바로 건너편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코펜하겐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말메가 80년이 되면서 80년대에는 원래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는 27만 명 가까이 됐던 도시예요. 그런데 80년대 접어들면서 22만 명으로 인구가 줍니다. 조선업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2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말메시가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 우리 도시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모여서 논의해서 만든 결과가 3가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말메 대학을 설립합니다. 이때 설립합니다. 인근에 30분 이내 거리 도시에 종합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지금은 24,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메 대학의 홍보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스웨덴의 말메 대학에는 하루에 8개의 스타트업, 8개의 기업이 창업을 말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메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창업의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말메 대학은
유럽의 지식산업,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학을 키우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이 잠깐만요. 자, 이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아까 조선소가 있던 그런 해변 부지입니다. 깨끗하게 바뀌어 있죠. 두 번째 전략이 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자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찾아온 젊은 친구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를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이 이 다리에 있습니다. 이 다리가 2002년인가 2002년에 완공이 되는데 외래순대교라는 곳인데 여기가 말미입니다. 어디랑 연결을 했을까요? 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덴마크 코펜하겐과 연결이 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인구가 140만 명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5국 3특 얘기를 할 때 계속 권역별로 묶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도시권과 거점도시권처럼 주요 권역별로 묶어서 균형 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면 개별 도시만으로는 이제는 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도 단위도 안 되는데 그 시도 안에 있는 개별 시군들이 시군만의 노력으로 지금처럼 지방의 침체,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20년의 균형 발전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매가 보여준 이런 전략들을 우리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목포라고 왜 말매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골약 크레인이 울산으로 옮겨질 때 울산 현대중공업이 이 골약 크레인을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단돈 1달러에 삽니다. 골약 크레인을 팔려고 내놨는데 누가 사갈 회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2천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돈 1달러라도 사가면 말매 입장에서는 폐기 비용이 그만큼 드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1달러에 팔게 된 건데, 자, 이게 해체돼서 울산으로 실려 나가는 날 말매 시민들이 이 조선소 해변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말매의 눈물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말매가 지금은 대학과 친환경 도시와 대도시권을 하나로 묶어서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선소 부지가 있던 지역이 이 타워가 이제 말미의 랜드마크 같은 아주 상징적인 타워인데요. 터닝 토러스라고. 어쨌든 이 도시가 지금의 말미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미의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아까 22만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36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 말매를 부를 때 말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목포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매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죠.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 있고 이 제조업, 특히 목포는 영암하고 같이 하는 대불산단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기반이 있습니다. 그 제조업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말매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조선업을 이대로 이 상태에 머무른 채로 몇 년 지나버리면 그러면 말매처럼 돼버리는, 옛날의 말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조선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AI와 결합하고 디지털과 결합하고 스마트와 결합한 새로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 외에도 조선업의 제조업 기반의 새로운 산업 전환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해상풍력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에너지도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에너지 AI 산업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분야들을 전략 산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는 있겠죠. 에너지 AI까지. 광주 전남은 열심히 해서 이런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데 정작 중요한 기업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혁신도시처럼 돼버리는 거죠. 각종
센터 만들고 여러 가지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기업이 안 와요. 그러면은 소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찾아오게 하는 지역을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을 멱살 잡아 끌고 올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까 수도권으로 찾아가는 기업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인재업,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인재를 양성해내야 됩니다. 그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핫 이슈였기 때문에 다들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반신반의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전국에 서울대 같은 대학을 10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10개를 만드는 그런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극 3특에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 전남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이 선정이 되면 보통 이제는 권역별로 서너 개가 될 텐데요. 그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에너지 AI다. 에너지 AI만큼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보다도 훨씬 나은 대학을 만들자는 겁니다. 서울대에 1년에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얼마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6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우리 그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전남대나 우리 목포대의 중심 국립대학인 목포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 내외입니다. 자,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뽑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는 지역에 최소한 권역별로 전략산업 분야의 대학, 그 분야만큼은 그 대학이 서울대보다도 훨씬 1인당 교육비도 훨씬 많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실제 실력이나 수준도 서울대보다도 더 낮게 만들자. 그래야 그렇게 양성된 인재들을 보고 기업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을 해놓으면 지금은 서울로 찾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이 이 지역, 강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 AI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는 곳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단지 인재만 있다가 오겠습니까? 아까 말미에 대학에 하루에 스타트업 창업이 몇 개 기업이 된다고 그랬죠? 말미에 대학이 98년에 개교한 이래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건 대학을 설립하자마자 그 대학을 중심으로 말미에시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보고 실패해도 또다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학 내에 사무실도 들어가고 그 창업을 하면은 그걸 지원하는 지원시설, 펀드 모든 걸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말미에 대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지역도 지금 이 목포대학이 그런 점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송호철 총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그런 국립대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는 전남대, 목포대, 지스트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전략산업과 연계된 그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까지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고만 하면 먼저 앞서가는 지역부터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걸 창업을 하고 연구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규제가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곳에 다 규제가 다 걸리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먼저 앞서가는 지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아예 권역 단위로도 메가 규제 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재정 세제 지원까지 포함한 전에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지원을 5종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그래야만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기업들이 볼 때 인재도 양성이 되고 규제도 풀어주고 재정 세제 지원에 펀드까지 국민성장 펀드를 포함한 펀드 지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볼까? 그런 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들과 또는 앵커 기업이 될 만한 중견기업들과 이런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의를 해보면 만일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도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은 그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리백 산단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이제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유럽 같은 경우는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로 갑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에 맡겨놨던 재생에너지를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아예 산단 자체를 재생에너지 산단을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지역에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꿈꾸었던 새로운 도시와 지역의 그 기존의 도시가 함께 연계된 기업이 찾아오는 혁신성장의 거점을 권역별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이제는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좌절된 꿈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꾸었던 꿈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기업만 온다고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말면은 두 번째 전략이 뭐였죠?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5국 3특 전략에서는 권역별로 첫 번째로 일단 대중교통부터 깔자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거점 도시에서 거점 도시로 넘어갈 때 지금처럼 불편하게 해놓고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고요. 관광산업진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들어오는 공항이 일본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는 공항이 인천, 김포, 김해입니다. 김해는 또 아주 드물게 오죠. 근데 한국에서 일본 갈 때 공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본에 갈 수 있는 공항이 23개입니다. 그러면 그 공항에 지방공항에 내려서 그 지방의 대중교통으로 관광을 다니는 거예요. 교토, 나고야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사카. 우리도 이런 광역 대중교통망을 갖추지 않으면 지역의 일자리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기본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권역별로 대중교통 정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독일의 지방에서 보였던 그런 정도는 깔아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만 투자하는 그런 식의 대중교통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대도시권 그리고 그 대도시권을 연계하는 거점도시권 그리고 거점도시와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연결되는 그런 권역 단위로 지역을 발전시켜 가자라는 겁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지난 8월 27일 날 아까 여기 계셨던 김영록 지사님과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특별광역연합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광역 대중교통망을 깔려는데 광주 따로 전남 따로 사업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망을 까는 사업, 그 다음에 전략산업을 권역별로 육성시켜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사업을 해 나가는데 광주 따로 전남 따로 이렇게 사업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게 특별연합입니다. 행정통합을 하면 제일 좋은데 통합을 하려고 해봤더니 행정통합으로 가는 순간 복잡해져요. 대구, 경북이 2019년에 행정통합을 합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지? 대구, 경북시인가? 경북, 대구, 동가? 거기부터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도의 본청을 어디다 둬야 되지? 행정통합 방식으로는 지역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데는 지금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통합은 언제 가능하냐? 광주 전남이 연합체를 만들고 그 연합체가 대중교통망 같이 깔고 전략산업 같이 만들고 인재양성 같이 하고 관광산업도 같이 진흥시키고 그렇게 해서 광주 전남이 사실상 하나처럼 경제권과 생활권을 몇 년을 걸쳐서 계속 만들어가면 나중에 가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걸 시청 따로 도청 따로 둘 이유가 뭐가 있냐, 함께 통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속도감 있게 지역을 경제권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드렸고요. 다른 지역도 함께 요청을 드렸는데 가장 발빠르게 응답하고 대응해 준 곳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혁신하고 먼저 앞서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지역에 먼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1호 공동사무로 그때 협약을 했던 게 광주에서 나주 강력철도를 먼저 깔겠다라는 겁니다. 왜 강력철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 위주로 깝니다. 근데 도로 위주로 깔아놓으면 여전히 자동차가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버스는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느 유럽의 어느 도시, 선진국의 어느 지역을 가나 가장 기본 대중교통망은 철도입니다. 지금은 전철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전철망, 철도망이 촘촘하게 깔리는 게 기본이고요. 그 철도망을 중심으로 거기에 버스 또는 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대중교통들이 연결되는 농산어촌으로 들어갈 때는 버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예 더 깊은 그 골짜기로 들어갈 때는 거기서 백원 택시나 이런 택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식의 대중교통망이 짜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대도시권이 만들어지고 거점도시권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거점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 나주, 목포 요 권역을 서남권이 하나의 권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호 권역에서 경제권, 생활권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동부, 호남, 여수, 광양, 순천권이 또 하나의 거점 도시권이 됩니다. 여기에 완도나 다른 지역들이 함께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정부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국 3특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5국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목표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좀 지역에서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지역의 정치도 책임지는 지역의 인물 인재가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수도권에 간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의 정치를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지역을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만 늘 얘기하는 호남의 인물을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그 희망을 광주 전남 그리고 이 목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꿈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